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장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인데요. 그런데 이 녹취록 내용 일부가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주희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사건 큐브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천화동의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일부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보도 내용을 일단 만나보면 성남시 의회 의장과 의원에게 거액을 줬다 이제 이런 정황이 녹취록 일부에 담겨 있다고요? 이게 이제 이 녹취록이라는 게 이 화천대유에 관련된 사람들, 이 회계사 정영학 씨하고 그다음에 대주주인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라는 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또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들이 이제 녹음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 대화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성남시 의회의 시의원들에게 20억 그리고 시의회 의장에게 30억 그래서 도합 실탄이 350억 원 준비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됐다는 건데 네. 이걸 그냥 이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돈을 주기로 했고 정치인들에게 시의원들에게 돈을 주기로 했고 그 시의원들에게 주기로 한 돈의 합계가 350억 원이라는 의미 아니냐.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당시에 성남시 의회의 의장이 이후에도 이제 이 대장동 관련 사업이나 이런 데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이후에는 화천대유에 또 근무한 것으로도 지금 이제 밝혀져서 예.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녹취록에서 언급한 성남시 의장, 그러니까 시기상 따져보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윤길 전 의장이 성남시 의장을 한 게 2012년부터 2014년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게 그 시기를 보면 2013년 2월입니다. 그리고 최윤길 전 의장은 아까 잠깐 평론가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최윤길 전 의장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화천대유 측의 입장도 함께 전달해 드리죠. 화천대유 측은 최윤길 전 의장이 지난해부터 근무 중인 것은 맞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의회 활동 중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영입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의문의 부분이 분명히 생기죠. 최윤길 전 의장의 경우에는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대장동 팀에서 1억 원을 수뢰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지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네, 뭐 화천대유 측에서는 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거랑 이제 선을 긋고는 있는데 지금 드러난 정황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최 전 의장과 그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처럼 소위 대장동 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는 인연이 2010년부터 이제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이제 LH에서 공공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싶었던 이 대장동 팀에서 이 민간 개발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에서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돌려줬다라는 이유로 이 최 전 의장은 이제 처벌은 받지는 않았는데 네. 일단 이 대장동 팀과 초기 대장동 팀과 2010년부터 인연이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의심스러운 정황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성남시 의회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이 당시 최 전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소속에서는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반대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최 전 의장은 탈당을 하면서까지 이 설립을 도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남 개발공사의 설립의 1등 공신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해설을 해주셨고 김민아 평론가께서는 어떤 연관성을 좀 제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의 이제 행보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최윤길 시의원,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고 시의원인 거죠. 삼선까지 했는데 이분이 지역구가 이 대장동 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제 판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개발 이슈를 과거부터 이제 어떤 지역 구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민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대변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는 대장동 개발을 LH가 공영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2009년, 2010년 오면서 이제 뒤집힌 건데 이때 LH가 물론 여러 가지 부채를 안고 있고 그런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좀 이 사업을 철수한 측면도 있지만
그 당시에 주민들이 좀 이렇게 연명을 한 거예요. LH의 공공개발을 우리는 원한다. 이런 것들을 연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LH의 어떤 그 공공개발의 어떤 명분이 됐던 건데 그런데 이 명단이 조작이 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 최윤길 시의원이 합니다. 그때 시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개발이 아니고 민간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 배장동 개발을 민간개발로 풀려고 했던 화천대유의 일당들하고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죠, 그때. 그리고 그때 이제 1억 원을 받았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분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민간개발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후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민간 합동으로 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이것은 지금 와서 보면은 민간 개발을 하려던 것에 이제 일부가 공공이 끼어들면서 이제 애초에 그러면 이 최윤길 의장이 원했던 그런 그림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또 이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또 동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자체 기초단체라는 게 시장과 이 시집행부하고 시의회 의장하고 이렇게 같은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훨씬 더 큰 힘을 받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그래서 민간 합동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예. 이 과거에는 민간 개발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민간 합동을 지지하는 이 같은 입장이었던 게 또 화천대유의 관계자들의 입장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상 한 몸으로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직접 개발에 손을 대고 거기에 이제 시행을 맡고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어떤 역할, 그 당시 성남시의회에서의 역할을 주도한 것은 이 최윤길 의장이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예. 그 사이에는 돈도 오가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알겠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봤고요. 검찰의 수사 상황, 조사 상황을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에게 11일에 출석하라고 지금 검찰이 통보한 상황이고요. 김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개발사업 혜택을 받는 대가로 개발이익이 25%를 주기로 약정한 의혹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떤 점을 추궁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일단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0억 로비 정황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 같고요. 특히 유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원을 수뢰한 것으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뇌물죄에 있어서는 뇌물을 공유한 사람의 조사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얼만큼 언제 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추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350억 그리고 유 전 본부장에게 5억 원을 줬다라고 하면 그 자금의 출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금의 출처를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화천대유에서 430억 가량을 대여한 것으로 지금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김만배 씨가. 그래서 그러면 아마 그 돈이 이런 로비 자금으로 쓰였던 게 아닌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인물에게 저희가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천대유가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과도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죠. 화천대유 측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 확장을 염두에 두고 영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글쎄요.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이 해명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자산관리 회사고 명목상으로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대장동 개발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입장에서 네. 사회복지 업무 등등으로 뭐 확장할 것이 뭐 무엇이 있는가 좀 의문이고요. 오히려 예. 그런 측면보다는 네. 원유철 전 의원과의 관계 이런 것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원유철 전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이제 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가지고 똑같이 고문료를 받았던 걸로 지금 네네. 그렇게 밝혀진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에 징역형이 확정이 돼서 더 이상 이제 고문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런데 바로 그 시점 지난 7월부터 이 부인 서모 씨가 또 고문으로 위촉돼가지고 월 600만 원을 지금 받은 거거든요. 예. 화천대유 측의 이제 해명은 그게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언론 보도를 보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가족이 힘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도와준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고문을 그 원씨 집안에 그러면 맡긴 셈이 되는 거죠. 원유철 전 의원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 부인에게 대신 맡기는. 그런데 그런 회사가 있는지 좀 의문이고 그것은 원유철 전 의원이 가졌던 어떤 권력,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 예. 그리고 경기도의원을 오래 했던 경력, 그리고 김문수 지사 때 경기부지사를 했던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그러한 어떤 인맥 이런 걸 보고 이런 로비성 자금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주고 그런 것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과연 사회복지 사업이 핵심인 거냐? 저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설명도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비밀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회계 장부에는 올 초에 남 변호사가 김만배 씨에게 수표 4억 원을 받아서 사무실 운영 자금으로 처리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도 하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금액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넨 금액이랑 동일해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정회계사의 녹취록을 보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5억 중에 1억은 현금이었지만 4억은 수표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남 변호사가 김 씨로부터 받은 4억이 결국에는 유 전 본부장한테 전달된 거 아니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수표의 번호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이게 과연 이 남욱 변호사가 전달한 금액이 김 씨로부터 받은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이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천대유와 함께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의 실무자도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은행 담당자 대상으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처음에 이런 대장동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을 때 이 PF에 대해서 많이 아는 변호사들은 이 대주단, 금융회사도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컨소시엄에 들어갔을 때 성남액들에 사실 이런 금융기관들이 실질적 자금을 더 많이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당 이익은 이 화천대유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갔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건데 네. 이런 비합리적인 이 이익 분배 방식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었느냐. 결국에는 이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실무자들과 이 화천대유 측 사이에 어떠한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조사를 받는 하나은행 실무자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에 참여할 때부터 참여를 했고요. 실제 성남액들의 지금 사회이사로도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소시엄을 꾸리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익 배당을 하게 된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의 다각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산 서버실을 추가로 검찰이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또 여기는 압수수색을 한 3번 정도 이미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배경은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게 아무래도 성남시에서 이 관련된 화천대유와 관련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주고받은 뭐 이메일이랄지 또는 뭐 그룹웨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고받은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데 이 최근까지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제 좀 이 수사기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바가 이게 당시에 화천대유가 이제 사업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다가 보고를 한 이런 정황이 있는데 그 보고를 할 때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팀에서는 이것을 처음에 검토할 때 만약에 여기에 지금 예상돼 있는 수익보다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날 경우에는 그것을 화천대유가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어떤 구성이기 때문에 네. 이 추가 수익이 났을 경우에 이 성남액들을 구성하고 있는 지분대로 이것도 배분하는 그러한 조항이 추가로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의견을 변개해가지고 팀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게 그 팀장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제 어떠한 단위에게 이 보고서를 넘겼을 텐데 그게 7시간 만에 내용이 변경이 된 채로 다시 보고가 되거든요. 네네. 그 변경된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추가 수익이 날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배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진 채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보고됐을 때 왜 이 내용이 바뀌게 됐는지는 지금 이제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만 추정하기로는 이게 보고가 됐을 때 전략사업팀으로 그다음에 보고가 됐을 텐데 이 전략사업팀에는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가까운 인사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욱 변호사의 후배라고 하는 정모 변호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정영학 씨가 회계사 정영학 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김모 회계사도 여기 들어가 있었고 예. 이 전략사업팀을 인사를 구성한 인물이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단위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그 조항을 넣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시를 했거나 그도 아니면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이재명 시장까지도
좀 내다볼 수 있는 뭐 그런 차원의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확인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해당하는 것만 파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 좀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때 공적인 경우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로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성남시와 관련된 이메일에 기록이 남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 협약서의 내용 말고도 앞서 말씀드린 어떤 돈이 오간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게 어떤 정황을 나타내는 기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혹시 예. 유동규 씨라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좀 소유주들 중에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의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의혹들을 확인을 하려면 여기가 계속 압수수색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또 이제 천화동의 1호의 실소유주는 누군지 이제 그 의문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요. 저희도 아까 기자 연결을 통해서 잠깐 듣긴 했는데 경찰이 조금 전에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를 소환해서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뭐 기자들이 여러 질문들을 던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경찰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라면서 답변을 좀 피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첫 조사라서요. 아무튼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한성 씨를 상대로 경찰은 어떤 것들을 좀 추궁한다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네, 이한성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재명 지사와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사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이한성이 그 천화동의 1호의 소유주가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실질적인 소유주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추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